자, 뭐 여기 그 프린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뭐 그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늘은 여러분들 당장 서론 구성하는 연습부터 일단 하나하나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죠? 실적인 글쓰기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너무 그냥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기는 좀 그러니까 앞에 일단 보충 자료를 좀 집어넣었으니까 이 자료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논술 임해야 될지 한번 쭉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자, 단락 구성이라는 제목 하에 나와 있는데 단락 구성과 상관없는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쭉 읽으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포인트 지점인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글을 좋게 쓰려면은 누구 입장으로 일단 가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독자겠죠. 그죠? 그런데 일단 우리는 이거 고시야. 그죠? 논술은 일종의 고시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러면 채점관들한테 얼마나 적절하게 읽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쓰는 사람 위주가 아니라 읽는 사람 위주로 글을 쓰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 중심이 아니라 글 읽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독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회사의 채점관이 될 겁니다. 채점관의 시각으로 얼마나 적절하게 썼느냐를 자기 검증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자기 성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연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위주로 쓰는 건 1차적 단계야. 근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 좀 힘든 부분이고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읽는 내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그죠? 어렵게 얘기했지만 이런 3단계적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쓰셔야지 논술에 대한 글 읽기가 조금 더 원활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논술의 고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읽을지를 고려해서 글을 쓰는 거죠. 그죠? 너무 자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자기적이지. 그죠? 이 논술이라는 건 너무너무 자기적이야. 말 그대로 부자연스러운 글이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연스럽게 글 쓰는 거와 너무 틀이 다르겠죠. 그죠? 억지로 깨워 맞추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 승부를 여러분들이 이미 주어진 시험이니까 당연히 응하셔야 되겠죠. 그죠?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에서 여러분을 대하게 될 담당관이 바로 그 채점관이 되고 글 읽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당분간은 누가 그걸 대체하겠습니까? 하면 제가 일부 대체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를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니까 스터디에서 여러분들이 돌려서 같이 아니 다 문맹자들인데 어떻게 돌려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의외로 글 읽는 거에 또 날카로운 사람들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단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약 그런 사람이 끼어있으면은 스터디에서 저절로 글 실력이 올라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죠? 차라리 제가 첨삭하는 것보다 더 날카롭게 지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글을 같이 공유하는 게 처음에는 정말 민망하죠. 그죠? 내 글 누가 읽는 게 자체가 너무너무 끔찍하지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 대담해지면은 뭐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글 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사고가 글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뭐 여러분들이 아마 일단 채점관들은 아마 알겠죠. 그죠? 그래서 방금 예를 들었지만 청와대 경호처 그 시험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논술이 이번에 초유에 일단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1500자의 글을 불과 짧은 시간 내에 3000자 글쓰기, 그죠?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처 그 글쓰기인. 그런데 그 감독관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청와대 경호처 그 선배들이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둘러보다가 지금 그 청와대 경호처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겠죠? 감독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문제를 이렇게 들쳤는데 얼굴이 조금 질린 거예요. 그죠? 내가 7년 전에 들어오길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죠? 많이 경향이 달라진 거죠. 누가 봐도 세진 거야. 그죠? 1500자의 글인데 제시문 내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평소에 어떤 게 청와대 경호처 문제였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경호관의 자세.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그죠? 자기가 에세이풍으로 써도 전혀 지장이 없는 글이고 심지어는 이런 글을 말 그대로 그냥 통짜 글로 써도 합격에 그렇게 지장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분리됐다는 얘기는 국정과 더불어서 까다로운 논술의 하나의 과제가 됐다는 얘기죠. 아니, 시험의 그 과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독자적 특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방법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자, 논술의 특성을 이해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이 뭐 1단계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와 같이는 그냥 간결하게 일단 먼저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참고하시면 안 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신문의 사설을 읽고 이걸 통해서 내가 글 실력을 높인다. 절대로 어불성설입니다. 가장 그 사설을 쓰고 있는 논설위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날카롭지만 감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글을 쓰게끔 하기 때문에 신문사에 일단 그 쉽게 말하면 그 회사에서 추구하는, 신문사에서 추구하고 있는 언론의 지향점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논술 방법과 너무 틀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설을 이렇게 신문에서 오려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는 뭐 독을 가지고 다니면서 독을 먹게 하는 격이에요. 그죠? 감정적인 어조, 영탄조의 글. 절대로 논술에서는 삼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정할 때는 제가 그때 드린 말씀처럼 컬럼, 잘된 컬럼이 그냥 뭐 찾을 게 없다. 한 컬럼을 계속 봐도 좋아요. 그죠? 계속 이게 글쓰기를 연습하고 등등을 통해가지고 잘된 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게 훨씬 더 탁월한 일단 효과를 거둔다는 거 분명합니다. 자, 하지만 논술에서 논증 과정이 일단 객관적으로 피력해야 되는 게 일반 논설문과 일단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이나 정보를 해명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계속 축적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특히 인문 논술로 거의 확정적으로 변할 것 같은 바로 내년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얼마나 탄탄한지에 대해서 피력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예전에 한국사 논술은 뭐였습니까? 하면 한국사에 대한 지향점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면은 끌어낼 수 있는 소양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 일단 국정원도 그렇고, 경호처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인문 논술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니라 두 회사밖에 없으니까, 두 회사 다 인문 논술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향성은 뻔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그때 소개시켜드렸던 책이 아마 군주론인가 그거였었죠. 그죠? 그 책 하나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뭐 넘어가는, 오늘도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책들인데, 그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텍스트를 계속 높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말 운 좋으면은 그 제시문 속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텍스트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텍스트에 대한 접근성은 결국 논술에 대한 어떤 글에 대한 접근성과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급적 많은 글을 일단 읽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사고하는 훈련을 키우시는 게 여러 가지로, 그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표현이죠. 그죠? 논제와 제시문에 대한 설명, 해설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글을 쓰느냐가 바로 사설에서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 감정적인 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 현상에 대해서 계속 날카롭게 어떤 관찰력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요새 뭐 사립 유치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나왔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병역, 양심적 병역 거부 나왔는데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다? 정말 좋은 소재들이 막 정말 기라성까지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어떤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면 하나의 주제를 잡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노트 하나 만들어 놓으셔도 좋아요. 나 이거 소재 삼았다 해가지고, 그 소재에 관련돼가지고, 자료를 쭉 일단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노트예요. 이거는 스터디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요. 심지어는 시험에 거의 한 3개월, 4개월 앞두면은 이런 노트들이 대부분 다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정책 연구를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자기가 가령 방금 얘기했던 사립 유치원에 관련된 걸 딱 공부했으면, 자, 기본권 조항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조사해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사유재산 주장하기도 하거든? 근데 이게 전혀 황당한 의미로 일단 전달되지만은 않아요. 맞는 말이야. 일부 사유재산에 일단 해당되는데, 지금 여론이 워낙 악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뻥끗하지 못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건 기본권의 어떤 조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조사하신 다음에, 요거에 대한 여태까지 입법 과정을 쭉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정부가 어떻게 지금 발안하고 있는지, 그죠? 법안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는지, 그 흔히 얘기했던 그 국회의원 이름을 따가지고 그 3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현황이 뭔지, 이런 거 조사하시는 거지, 그죠?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기본권에 관련된 파트에서 여러분이 사례 하나를 발견하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다 보면, 한 달에 소재가 적어도 대여섯 개는 나와요.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에 하나씩은 꼭 잡는다 라고 생각하면은 소재를 한 주에 하나씩, 그죠? 대안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면 이게 축적되면 나중에 면접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단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효율적인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텍스트가 고전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현 시사 부분이 뭔지 여러분들이 연결해가지고 그걸 원론과 연결하는 거죠. 그죠? 괜히 군주론 읽은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군주론 읽은 의미가 뭐죠? 통치자의 자세가 역대 기출문제였어. 그죠? 옛날 인문논술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맥을 같이 하는지를 자꾸 찾아보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인용하는 거지. 군주론에서 어떤 부분을 인용한 다음에 이게 현대의 통치론과 어떤 충돌 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파하면 되는 거죠. 그죠? 논술의 깊이는 그 문장 하나 가지고 일단 결정이 다 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정책 연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정 안 되면 저한테 도움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제가 정책 연구는 조금 해놨으니까 축적된 자료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으니까 나 이쪽 부분이 좀 막힌데요 하면은 제가 출처를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출력한 다음에 문제 하나, 대안 하나, 그 다음에 뭐 방향성 하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 설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보십시다. 이게 내년에 준비한 분들과 조금 앞에서 선행적으로 준비한 분들이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생기는 거죠. 그죠? 축척량이겠죠. 그죠? 그러면 글이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기대하는 건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올라오시는 걸 기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급적 스터디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